내가 가야 돼. 고리를 끊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12년 만에 돌아온 사내, 기억을 잃은 과거, 피할 수 없는 운명, 미스터리와 멜로를 품은 사극 넷플릭스 신작 탐극. 오늘은 이 드라마의 공식 예고편을 분석하고 숨겨진 상징과 비밀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탐금은 조선 최대 상단의 후계자 홍랑이 실종 12년 만에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둘러싼 연이은 실종 사건과 상단 내부의 갈등, 그리고 이복누이와 동생 사이의 싹트는 금지된 감정까지. 사라진 기억, 숨겨진 진실. 먼저 한자로 탄금은 삼킬 탄, 금으로 직역을 하면 금을 삼키다라는 뜻인데요. 탄금은 고대 중국의 형벌 중 하나로 죄인에게 금을 삼키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형벌이죠. 금속을 삼킨다는 건 사람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데, 드라마 맥락으로 보았을 때 홍랑은 자신의 진짜 정체, 사라진 과거, 그리고 죄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처럼 소중하지만 동시에 금처럼 무거운 비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깊은 산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어린 홍랑과 제이. 이 어린아이는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12년 후 심각 홍랑 인쇄 올립니다. 어딘가 흑화해 보이는 남자가 홍랑이라며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이재용님이 연기하는 주인공 홍랑. 조선 최대 상단의 후계자인데 12년이 지난 어느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돌아오죠.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한 여인, 바로 홍랑의 이복누이 제이입니다. 조보아가 연기한 제이는 같은 상단의 딸이지만 정실 부인이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겉으로는 능청스럽지만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품은 캐릭터죠. 어릴 적부터 차별과 외면 속에서 자라야 했던 그녀는 오직 홍랑에게만 마음을 열었는데, 그간 홍랑을 자처했던 놈들이 기대였는지는 아느냐? 하지만 돌아온 그를 반기는 건 반가움이 아닌 의심이었죠. 부잣집 아들로 살고 싶어 거짓으로 홍랑을 자처한 인물이 많았기 때문인데 돌아온 후계자. 그러나 이번에도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병은 배우가 연기하는 심열국은 홍랑과 제이의 친아버지로 가족보다 야망을 우선시하는 조선 최대 상단을 이끄는 상단주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단의 명예와 야망이죠. 가족조차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가짜입니다. 특히 제이, 유독 더욱 의심을 하죠.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홍랑은 진짜일까요? 보여줘? 가짜일까요? 만일 저자가 진짜라면 무진역의 정가람 배우입니다. 홍랑의 지난 행적들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무진은 몰락한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홍랑을 잃은 상단의 양자로 들어온 인물인데, 겉으로는 말없이 충직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복잡하죠. 정실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면서도 그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 이복누이 제이를 향한 깊은 연정을 품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감정을 숨기고 있죠. 어떤가? 조보아로 보이는 옆태, 여인으로서 단장한 모습이 아닌 남자로 변장한 듯 보이는데, 그러다 어디 잡혀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바로 김재욱의 등장. 어떤가? 한평대군으로 현 왕의 유일한 형제입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술과 학문에 몰두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지만, 존재만으로도 권력의 무게가 드라마 전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드님께 제자리를 찾아드리란 말입니다. 엄지원님이 연기하는 미년. 미년은 상단의 안주인이자 홍랑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품위와 절제를 지키지만 그 속에는 집요한 모성과 뒤엉킨 감정들이 숨어있죠. 비밀스럽고 은밀한 복장. 과연 홍랑의 진짜 정체는 대체 난 누구야? 무엇일까요? 가짜 일까?
연출은 바로 김홍선 감독님이 맡았는데요. 보이스, 손더게스트, 루카 더 비기닝까지 강렬한 스릴러 감성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특히 사건의 긴장감을 쫀쫀하게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조미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도 탄탄한 경력을 쌓은 바 있습니다. 탄금에서도 김홍선 감독 특유의 긴장감이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극이 아니라 한편의 스릴러처럼 흘러가는 이야기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극본은 김진아 작가님이 맡았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닥터 브레인을 집필한 분으로 기억과 심리를 세밀하게 풀어내는데 강점을 가진 작가님이죠. 이번 탄금에서는 기억의 상실, 정체성의 혼란 등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선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탄금의 원작 소설은 바로 소설 탄금인데요. 이 소설을 집필한 장다혜 작가님은 20대의 작사가로 30대에는 에세이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쌓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호텔리어로 일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이러한 경험들이 첫 장편 소설 탄금에 녹아들었는데 1980년대 초 프랑스에서 실제로 발생한 실종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탄금의 주요 줄거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시나리오로 시작된 작품이었죠. 영화로 제작되기를 희망하며 집필을 시작했지만 지문과 인물 묘사가 방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설로 집필했다고 합니다. 소설 탄금은 출간 한 달여 만에 드라마 제작 문의를 받았으며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에서 4주 연속 소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죠. 탄금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체성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홍랑이 누구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가 권력, 가족, 사랑, 심, 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제이가 쫓고 있는 진실은 그녀를 어디로 이끌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추리와 기대를 남겨주세요. 12부작 드라마 탄금 5월 16일 넷플릭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두에게 보여주거라. 네가 누구인지.